중국인의 부동산 투기 결국은 터지고 말았네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정환진 TV를 운영해 가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국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 이런 말씀을 엄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거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인 C씨가 투자를 하는데 엄청나게 남겼어요. 귀신 같은 투자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17년 8월에 계양구에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겨우 800만 원에. 그런데 2020년 4월에 이 토지를 매각했거든요. 8,45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수익률이 1,081%입니다. 이야, 엄청나죠. 엄청난 수익률이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지금 중국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예, 엄청난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8,490만 원이라고 8,450만 원이라 했는데요. 요거 정정합니다. 9,450만 원입니다. 9,450만 원. 예. 제가 800으로 1억 벌다 했으니까 8,450만 원은 1억에서 좀 많이 먼데 제가 1억이라 썼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표를 다시 보니까 9,450만 원입니다. 9,450만 원. 그래서 1,081%입니다. 참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왜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인들이 이 투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땅값도 올리고 아파트값도 올렸다는 이야기가 점점 저는 현실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겁니다.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국가별 비율입니다. 외국인, 외국인 위법, 외국이라고 써 있는데 외국인입니다. 위법 의심 부동산 거래 국가별 비중입니다. 중국이 56.1%, 절반을 훨씬 넘죠. 미국은 21%, 대만은 8%고요. 캐나다는 66%고 조세회피처에서는 2.7%, 일본은 2.4%입니다. 기타가 3.2%입니다. 그러면 56.6%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여러분 진짜 놀라운 수준입니다. 어디에 56.6%나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 기간이에요. 2022년까지 외국인 투자 거래 건수를 따져봤더니 14,938건입니다. 그중에 말입니다. 불법 의심 거래가 지금 900건 정도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900건 정도. 그중에 이 900건을 세밀히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 말입니다. 437건이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7건이. 장난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장난 아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최악의 상태가 중국인들이 저는 부동산 투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말입니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무색하게 됐어요. 무색하게. 437건이나 나왔다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론 이 중에 437건이 모두 말입니다. 중국인은 아니죠. 여기에 50% 이상이 중국인이죠. 50% 이상이. 56%였나요? 56.1%였나요? 56.1%가 중국인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결국 말입니다.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왜 여기서 또 적용이 안 되나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해요. 왜? 여러분 보세요. 해외에서 불법 자금을 유입시킨 것도 26건이고요. 중국인입니다. 거짓 신고가 208건입니다. 거짓 신고. 이게 중국에 사니까 한국에서 말입니다. 땅을 사도 거짓말로 신고했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말입니다. 1가구 2주택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외국인들한테만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1가구 2주택이 되면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전히 폭탄이거든요. 중국인은 집을 중국에 몇 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이것도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요. 뭐 중국에 집이 몇 채인 거는 뭐 중요치 않고 솔직히. 근데 이들이 말입니다. 가족 수대로 사는 가족 수대로. 예. 엄마 아버지도 한 채씩. 예. 본인도 한 채씩. 자녀들도 한 채씩. 그러면 이들의 호적동본을 떼볼 수가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가족이라도 따로따로 등기를 해놓고 이렇게 투기를 한다면 심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갔을 때 2020년, 2021년 이때는요. 저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편법 증여도 27건이나 되고요. 명의신탁은 2건, 편법 대출도 3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지금 토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에 대해서만 이게 조사도 했고요. 토지에 대해서만. 그런데 이게 앞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예.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한 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오피스텔에 대한 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이거 빠르게 조사를 해서 말입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들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이 이민을 많이 간 곳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밴쿠버라든가 아니면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이 중국인들이 집값을 다 올려놨다. 그래서 각 나라들도 중국인에 대한 규제를 단행을 했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중국인들에게 당연히 해야 되고요. 반드시 상호주의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들이 이민을 와서 우리나라로 귀화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해요. 이 귀화도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오는 이민, 투자 이민도 지금 너무 작잖아요. 중국인들에 대해서는요. 한 100억 정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요? 맞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투자 이민은 적어도 말입니다. 1억은 아니잖아요. 예, 1억은. 적어도 5억, 10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100억까지는 좀 무리라고 따지면 5억, 10억은 돼야죠. 저는 중국인들이 영주권을 얻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투기를 조장하고 중국의 돈을 가져다가 그들은 부동산 투기에서 돈을 번다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저는 정부가 이게 토지만 조사했잖아요. 앞으로 주택에 대해서도 조사를 제대로 하고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요. 특히 오피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한 다음에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저는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중국인들이 알짜 부동산 다 가져갑니다. 그들은요. 뭐 늘 말씀드렸지만 전랑 외교라고 하잖아요. 넉대가 덮치듯이 어르고 협박하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성향이 그런 성향이에요. 중화 사상. 내가 어떤이라는 사상. 너들은 다 노예고 나만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중국의 외교판에도 전랑 외교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그럴까요? 저는 서울에 중국인 빌딩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 중국인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 앞으로 그런 전랑 외교처럼 최악의 어떤 횡포를 당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파악해서요. 제대로 대책을 세우는 것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게다가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도요. 이들이 혹시 부동산 어떤 투기에 어떤 지표가 되지는 않았을까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 때문에 집값이 엄청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